금수저로 태어난 두 거장. 그래서 그들의 세상은 아름다움과 호기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나와서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세상은 혹독하기만 했습니다. 외부 환경이 그들을 꿈속에서만 살게 놔두지 않았으니까요.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정도의 멋쟁이 공통점을 가진 동시대의 거장 김환기와 이중섭, 이중섭과 김환기. 이들은 조국이 불안했던 시절 그나마 호강한 셈이죠. 현해탄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새로운 미술 사조와 실험해야 했습니다. 이 둘이 건너간 동경은 마치 콩나물 시루에 서양 미술에 물을 붓는 것 같은 곳이었지요. 자포이즘으로 우쭐해진 일본인들 사이에서 조선에서 건너간 두 예비 거장은 서양화에 있어서 이미 일본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이중섭은 초기부터 소를 모티브로 한 작품에 집중되었는데 다분히 설화적인 요소가 짙게 반영된 화풍이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소를 소재로 한 작품이 주를 이루면서 이제 닭, 새와 같은 향토적 소재와 새롭게 아이들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신들의 두 아이를 모델로 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소는 이중섭만이 그린 소재가 아니지요. 향토적인 소재로 다른 작가들에게도 소가 상당히 빈번히 등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화가들이 그린 소가 이중섭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이중섭의 소는 단순한 표현 매개가 아니라 흰옷을 입고 있는 우리 민족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를 희게 그렸습니다. 이중섭은 처음에는 피카소의 분석적인 조형성 그리고 조르주 루오와 같은 굵고 강인한 표현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고구려의 고군벽화에서나 볼 수 있는 강인한 북방적인 선조와 평면화로 돌아온 경향이 있다고 평가들을 합니다. 자신의 고유한 방법을 터득한 것이지요. 우리의 김환기로 대표되는 당시 추상미술운동은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서양화는 인물이나 풍경화의 주제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김환기는 흔들리지 않고 달 항아리, 매화, 여인 등 한국적인 소재에 매달렸습니다. 마티스와 피카소 등 작품에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그는 그의 작품 세계를 밀고 나갔습니다. 확고한 자기 세계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이국의 땅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더 확신할 수 있었던 김환기는 이미 파리에서 에펠탑을 넘고 있었던 것이지요. 세계적인 흐름을 간파하여 이 땅에 수용하면서도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전곡을 찔러서 우리에게 던져준 작가. 그리고 국내에서의 안정적인 지위를 호련히 벗어 던져버리고 20세기 미술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뉴욕으로 몸을 던진 작가. 결국 그는 자신의 세계를 우주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을 실어서 점을 하나하나 찍어가며 우주를 창조했던 것입니다. 이중섭과 김환기, 김환기와 이중섭. 이 둘의 가장 큰 공통점은 전통적인 우리의 소재들을 서양화라는 예술 세계에 안착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가장 아쉬운 점은 민족이 남북으로 체제가 나누어졌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이중섭의 화가 인생에 치명상을 주게 됩니다. 가족이 폐병에 시달리고 일본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
그를 품고 화폭에 담아야 할 우리 한국의 현실이 그에게는 영양실조를 남겨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중섭의 작품이 홍콩 경매 시장에서 라이벌인 김한기의 작품보다 이런 뉴스를 접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 유튜브를 준비하는 동안에 뉴스가 날아들었습니다. 김한기의 작품 우주가 홍콩 경매 시장에서 132억 원에 낙찰되었다는 2019년의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2019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 날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거장 이중섭은 청량리 정신병원 등을 전전하다가 결국은 1956년 9월 6일 서대문 적십자병원에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로부터 18년 뒤인 1974년 7월 24일 이중섭보다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은 작품을 남기고 호방했던 거장 김한기도 세상을 떠납니다. 감사합니다.